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2026년 8월 25일 오늘의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대장주권 종목 후보를 역시나 고르는 시간입니다. 최근 제가 매일매일 시황과 함께 시장에 따라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들 중에서도 대장주 후보 종목들을 제가 열심히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미리미리 분석해 놔야 지금 당장 사지 않더라도 기회가 왔을 때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께 후보 종목들 관심 종목 등록해 두시라고 메모장에 적어 두시라고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전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나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이죠.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왜 해당 종목 쪽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들 중에서 가장 대장주권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오늘 시황과 함께 오늘도 전달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 투자자분들께 한국 증시 분위기부터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중요한 이야기 많으니까요. 최근 한국 증시가 저점 지지에 성공하면서 반등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오늘 아침까지는 마이너스 4% 이상 하락할 정도로 한국 증시가 굉장히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런데 장 막판 끌어올라오면서 반등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반등에 성공했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센트 장관의 1조 달러 바이백 이슈인데요. 이게 뭔 소리냐면 원래 바이백이라고 해서 정말 오래된 채권이 채권 발행 과정에서 찌꺼기가 남으면 이 찌꺼기를 누가 아무도 안 치워주니까 정부가 나서서 오래된 채권, 거래가 없는 채권을 장기 채권을 매수해서 지금 현재 자신이 스스로 청산시켜 버리는 방식으로 이 채권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찌꺼기를 치우는 과정 속에서 장기 채권이 좀 안정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 채권의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이제 이런 행동을 한 거죠. 정확하게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이 자생 과정을 좀 거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려서는 이게 가장 핵심이었죠.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기존 발표에서는 단기 채권은 4%대 금리로 조달되거든요. 근데 장기 채권은 1.5%대입니다. 그러니까 즉 1.5%대 이자 싼 걸 직접 처리해버리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상당히 비싼 이자를 줘야 하는 채권을 발행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돌려막기 아니야? 마치 큰 빚이 있는 사람이 카드 돌려막기로 지금 당장 버티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들면서 이거 어차피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인데 이거 효과 있겠어? 라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금리가 진정됐다가도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까지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었다라는 느낌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정확히 어제죠. 꺼내든 이슈가 바로 약 1조 달러가 있는 TGA 잔고를 이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TGA 잔고가 뭐냐라고 하면 미국의 재무부의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미국의 모든 정책들이 진행될 때 이 통장에서 나간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는 세금이라든가 관세라든가 아니면 뭐 채권 발행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이 다 이 재무부의 통장인 TGA 잔고로 들어가고요. 이 자금이 모여 있는 돈을 가지고 뭐 메디케어, 복지라든가 아니면 법인세는 뭐 감면이라든가 세금 감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양한 지금 현재 비용 지출, 뭐 국방비라든가 다양한 비용 지출이 여기에서 빠져 들어갔다 빠져나갔다를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꽤나 많이 쌓여 있거든요. 지금 실시간으로 얼마가 쌓여 있냐면 대략적으로 거의 뭐 1조 달러 가까이 9,300억 달러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9,300억 달러가 그냥 쌓여 있고요. 이건 뭐 어디다 갖다 쓰진 않아요. 그냥 그대로 중립지대에 있는 지금 현재 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우리 당장에 9,300억 달러, 1조 달러 다 쓸 거 아니잖아요. 못해도 한 3천억, 절반 정도로 생각하면 5천억 달러는 당장에 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돈 남은 거 활용하자. 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 방식 중 하나가 바이배그를 통해서 지금 이제 사용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단점은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돈을 미리 빼다가 다른 데 쓰는 거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돈을 사용할 때 한계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의 돈이 일부 사용된다, 메마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정책을 진행할 때 한계점이 생기겠죠. 하지만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다면, 뭐 그렇게 심한 정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문제 없이, 뭐 단기 채권 발행 없이 말 그대로 바이백을 시도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이 장기 채권 시장을 정말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결국 채워야 되는 거라서 뭐 이것도 뭐 결국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시간을 벌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맘먹고 예를 들어서 11월 중간 선거까지 버틴다라고 하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이 TGA 잔고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 채권, 이번 발표는 재무 통장에 있는 자금으로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전에 발표했던 내용보다 단기 채권 발행에서 돌려막기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정책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그 규모 자체가 1조 달러면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이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미국이 앞으로 이번 연도까지는 버틸라고 하는구나 라는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특히나 그 목표는 11월 3일까지 버티기로 보입니다. 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큰 일정 두 가지를 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무역 전쟁 때문에 관세가 올라가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 다들 아시죠? 중국에서 원래 미국으로 100원짜리 인형을 만들어서 보낼 때 그냥 100원짜리로 보내면 됐었다라고 하면 관세 만약에 100%를 매기면 200원이 되겠죠. 기본 가격 100원에 관세 100원에서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200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될수록 이 가격이 상승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가격 상승을 이번에 9월 미중 무역 전쟁에서 또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미중이 싸우게 되면, 특히나 중간 선거 직전에는 이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하면 갈등할수록 트럼프의 지지율에 좋을 수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가 상승이 나오면 금리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요. 특히나 중국은 그 이외에도 미국의 근본적인 신뢰도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장기 채권을 미국의 장기 채권, 달러 채권을 갖다 팔므로써 장기 채권을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중국은 또 그런 방식의 공격을 할 수 있어서 이런 공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버티기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란 미국 전쟁 장기화인데요. 이건 쉽죠. 원유 가격이 폭등하고, 원유 가격이 폭등하면 자연스럽게 물건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니까 금리 상승에 대한 여지가 됩니다. 일단 이 두 개 이슈가 워낙에 큰 악재라는 거죠. 채권 금리에. 이 채권 금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TGA 잔고까지 갖다 쓰면서까지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1조 달러가 얼마나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1조 달러는 뭐 지금 1385조 구역 하나 돈으로 치면 이게 뭐 절반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대략 600조가 넘는, 650조가 넘는 그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 채권 시장에 투여가 되면 확실히 안정감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적어도 중국이 함부로 공격하거나 이란이 함부로 흔드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흔들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미국의 베센트 장관이 이란 규제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래 이란한테는 다양한 경제 제재가 주어졌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언급된 건 뭐냐면 이란에 대한 경제 규제가 확대가 됐고요. 근데 보통 이걸 블랙리스트 기업이라고 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어떤 기업하는 거는 거래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좀 지정을 합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이란 국가들이거나 이란 국가로부터 파생된 것 같은 기업들이겠죠. 근데 이번에 좀 다릅니다. 바로 이란 자체하고 거래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란하고 연관되어 있을 것 같은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과 이란 자체하고 거래하지 말라는 거 큰 다른 점이 있는데요. 애초에 블랙리스트는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기업들하고만 거래를 안 하면 탓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국제 제재를 피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란 자체하고 거래하지 말라고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애초에 이 어떻게든 이란하고 엮여있든 어떤 법인을 통하든 어떤 우회로를 거치든 어떤 편법을 쓰든 결국 이란하고 거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아마 지금 회초리를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가만히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발적으로 이란하고 다양한 거래 기업들이라든가 국가들이 거래를 끊게 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뭐 중국이라 말 듣겠습니까? 러시아 말 듣겠습니까? 아니죠. 말 안 들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외의 국가들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란과 거래를 스스로 끊는 방향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방식은 2016년도 트럼프가 북한에게 사용했던 방식이고요. 실제 그때 당시에도 지금 현재 김정은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결국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일단 불러들이는 데는 성공했을 만큼 이 효과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효과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장기전을 좀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주식이 가장 움직일 수 있을까 좀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물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된 건 이거거든요. 지금 이제 7월 뉴욕주 신규 최대형 임시 건설 임시 중단. 이게 최대형 이제 AI 데이터 센터죠. AI 데이터 센터가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이 8월 18일 펜실베니아 데이터 센터 건설 규제를 강화로 데이터 센터 신속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게 보시면 애초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빠른 건설이 불가능해진다고 간단하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그래서 결과가 어떠냐면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다양한 상황이 잘못되면서 2027년 완공 계획 데이터 센터 중 60%가 공사 시작도 못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내년에 완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사들이 시작도 못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이 뭐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1년 최소한 1년 그 이상 걸립니다. 최소 2년, 3년은 잡고 가는 데이터 센터 건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데이터 센터 건설이 대거 늦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전기 때문에. 이거 다 전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기 부족하고 인프라 시설 부족해서 멈춰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미 투자 1호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원전인데요. 아마 반도체가 될지 원전이 될지 보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보다는 원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한국 정부가 아마 대하 반도체를 안 놔줄 가능성이 높아서 미국의 이제 전력 수급 부족이 떠오르자 대미 투자 1호로 원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다양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소식 중에 최근 재밌는 소식이 최근에 기사에 나온 적이 있죠. 대미 투자 법인을 통해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합작 법인을 세운단 말이에요. 합작 법인을 세워놓는데 이 법인에서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공개적으로 인수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소식들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장 마감부터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근데 아쉽게도 이 미국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이제 사실과 다르다라는 부인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보면 그럼 주가가 떨어져야 될 것 같잖아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통해서 뭐 해외 이제 원전 수출이 원활해지는 거 이것 자체도 굉장히 호재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팩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온 이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센 편이었어요. 지금 현재 뭐 몇몇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 이외에는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들 뭐 이외에는 원전이 제일 강했다 보시면 됩니다. 테마성 업종으로 보시면 얘네가 제일 셌어요. 한전기술 18%, BHI 14%, 두산에너빌리티 10%, G2파워 13%, 오르비텍 10%, 한전산업 8.48%, 그리고 현대건설이 14%, 대우건설이 11%까지 급등하게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좀 애매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미국의 태도, 이란의 태도, 중국의 태도, 다양한 정책과 방향성들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역시나 보시는 바와 같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제 좀 애매하면 애초에 설명조차 안 합니다. 근데 애매한 단계를 넘어섰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설명드려요. 자, 그럼 도대체 이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제가 생각하는 조합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원전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전으로는요, 당장 매출 실적이 대거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원전 건설이 대형 원전 건설보다는 소형 원전 건설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SMR 기대감이 빠르게 돌면서 실적으로 반영되는 건데요. SMR 건설이 지금 이제 보통 2, 3년 정도 걸리고 뭐 길면 5년, 뭐 허가까지 하면 뭐 3년 정도. 허가 다 떨어지고 나면 3년 정도면 건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SMR이 그렇고 근데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게 한 10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10년 걸리는 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될 때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 빠르게 돈이 벌리기 위해서는 SMR만큼 명확한 게 없습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SMR의 뭐 대형 원전도 당연히 호재성 뉴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태계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SMR 재료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SMR 건설조차도 3년이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방식을 생각해 보면 가스터빈입니다. 가스터빈 관련된 친환경 지금 현재 최근 친환경 발전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게 천연가스 발전이잖아요. 탄소 배출이 최대한 적게 천연가스 발전 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 알만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요 천연가스를 돈을 안 주고 심지어 돈을 주고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가져가는데 돈을 줘요. 이게 뭔 소리야? 돈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준다고요? 마치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을 돈을 받고 아이스크림을 먹어준 것과 같습니다. 이게 어떤 사태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냐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요 원유 가격이 올라가자 원유 수출량이 늘어났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났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원유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천연가스도 같이 나옵니다. 근데 그 천연가스가 너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남아 돌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 환경규제 조금 풀어서라도 천연가스 발전 많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론 머스크가 이런 흐름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스페이스X의 데이터 센터를 죄다 이제 가스 터빈으로 돌리잖아요. 그죠? 물론 뭐 다양하게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것도 있었겠지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제 정책을 지금 추진을 했었습니다. 가스 터빈도 생각보다 대박이 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매력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기업, 뭐 짧게 줄여보면 원전 플러스 특히나 가스터빈에 대한 매력도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가장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전 수출하면 한전 기술이지만 사실 이것만 믿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 영업이익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을 보셔야 돼요. 저는 현재 단기 매출 상승, 지금 가스터빈이죠. 가스터빈 플러스 중장기 매출 성장, 지금 현재 SMR을 거쳐서 소형 원전을 거쳐서 추가적으로 대형 원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 이제 순서를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매력적이라고 봐서 그들 중에서 골라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라는 기업이 마지막으로 남습니다. 이게 뭐라는 기업이냐라고 하면 간단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 터빈 자체를 만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BHI 같은 경우에 HRSG 열 교환기입니다. 뭐 이거 열 교환기 완벽하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요. 보통 우리가 열을 효율적으로 지금 이제 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에너지를 좀 방출하면 그 방출한 에너지를 최대한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흡수해서 그것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이 열 교환기 HRSG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에도 다 필요하고 가스터빈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스터빈이 잘 팔릴 때 굉장히 주목받고 있죠. 그래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 이제 함께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매출 영업이익 실적이 원전 관련된 기업들 중에
중에서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니까요. 현 시점에서 원전 관련 종목들 고민이신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영어는 아니고요. 이제 한글로 BHI라는 기업입니다. BHI 라이는 기업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BHI입니다. 아시겠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해당 종목 쪽 지금의 주가 파동은 어떻냐라고 하면 충분히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좀 올라갈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BHI가 바닥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죠? 움직이고 있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자리에서 바로 사야 된다 이건 아닌데요. 역시나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제가 PSK 말씀드리고 있고요.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는 현대, 모비스 뭐 이런 종목들 말씀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개별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이제 원전에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랑 이제 BHI라는 종목 정도 관심 종목을 넣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종목 이외에 SK텔레콤이죠. 텔레콤 정도까지 관심 넣어 두시면 이제 어느 정도 관심 종목 정도는 싹 정리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대장주가 나올 때까지, 아직 대장주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대장주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브리핑 내용들 계속 전달해 드리면서 어떤 종목이 대장주가 될 수 있을지 꾸준히 전달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누르시고 대장주가 나오기 전까지 열심히 함께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그리고 시황 보기 힘들다, 어떤 종목이 대장이 될지 모르겠다, 더 많은 힌트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이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정보를 또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재진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는데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설치 버튼 누르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설치 버튼 누르시고 접속하시면 당연히 100% 무료죠.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요.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왼쪽 하단 알림 설정만 클릭하시고 제가 매일 아침 올려드리는 시황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뭐 추천 종목들이 추천 종목까지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늘의 브리핑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또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누르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전 또 내일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